네, 저는 창의성을 갖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과 창의성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탈무드와 창의성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리안 탈무드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 1부는 비전이었고 2부는 열정, 3부는 학습, 4부 관계, 이제 5부 실천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탈무드에서 좋은 얘기와 지혜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이걸 실천하는 과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돈의 주인이 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실천 습관을 가질 것인가, 혁신하고 창조를 해라. 그래서 창의성을 가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도 이 시대에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혁신하고 창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라, 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게임 체인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게임을 바꾸는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네, 코를 바꾸는 사람. 네. 게임 체인저는 제가 자기계발서 읽다가 최강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 표현 너무 좋다고 가져왔는데, 최강의 인생은 데이브 아스프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데이브 아스프리 못 들어보셨죠? 방탄커피는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봤어요. 방탄커피가 영어로 불릿 커피, 그러니까 불릿. 날아오는 총알도 막는 정도의 몸을 강하게 해주는 커피라는 뜻인데, 방탄소년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이 데이브 아스프리라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완전 성공한 사람인데 30살에 몸이 140kg가 넘고 의사가 이제 곧 죽는다, 피가 너무 끈적끈적하다. 근데 이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된 이유는 실리콘밸리에서 온갖 기술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연봉 60억 받았죠. 그러니까 자본이 탄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돈 다 써가지고 어떤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가, 그래서 찾다가 온몸을 바이오 해킹을 하고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방탄커피도 만들어내고, 이 사람이 저는 그 우리 건강사에서 정말 판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지방이 몸에 나쁘다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방이 몸에 좋은 거야, 이런 거 연구 결과 다 만들어내고. 우리 이민영 수석님한테 은인이시구만. 네. 저 너무 감사해서 지금 막 제 유튜브에서 이 사람 거 이제 곧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방탄커피 좀. 제가 방탄커피도 하나씩 드릴게요. 야. 이게 온갖 네, 종류가 고맙습니다. 요새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그 순수 커피로 맛이 커피 만든 게 아니라. 플러스 버터 플러스 MCT 오일이에요. 거의 영양제 먹는 기분으로. 근데 되게 맛있고요. 이거 먹으면 배가 한 2-3시간 안 고프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준 분에게 저는 하루에 한 1-2잔 마시면서 맨날 감사하고 있어요. 난 새벽에 그래요? 글 쓸 때 네. 땡겨가지고 못 참고 야식을 하는데 이거를 먹어야 오, 돼. 네네. 말로만 듣던 그 방탄. 네, 저는 이거 하루에 3-4번 먹으면 저녁에만 밥을 먹으면 되거든요. 점심 건너뛸 수 있어요. 영양적으로는 전혀 이상 없고요. 너무 좋죠. 간헐적 단식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꾸준히 한 달 하니까 5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체중 네. 빼는 데는 체중도 빼는 건데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을 바꾸어준 분, 이런 사람이 게임 체인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몸이 너무 건강해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자기 개발할 거야? 그럼 몸부터 바꿔. 이렇게 정신이 건강하면 몸이 바뀌어, 그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최근에 만난 게임 체인저 중에 이제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티브 잡스, 그분이 진짜 게임 체인저죠. 저는 처음에 이제 맥킨토시 만들 때 처음에 빌 게이츠와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패드 있는 이 전화기를 이렇게 그냥 누르는 이런 아이폰 형태의 그런 걸로 바꾼 거는 엄청난 체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PC 문화에서 모바일 문화로 바꾼 게임 체인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CD로 이제 사가지고 CD 플레이어를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튠즈라 그래가지고 아예 다운로드 받게,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뭐 전기차 개발한 사람도 그렇고, 스페이스X의 그 뭐죠? 일론 머스크도 그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이거는 또 획기적인 거거든요. 전에는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로켓 하나 발사하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다시 또 투입해야 되는데,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 돈이 상당히 세이브돼서 우주 여행할 때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저는 이런 판을 바꾼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판을 바꾼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뭔가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판을 바꾼 사람들 중에 유대인 많죠. 많죠.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하신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이 뭐를 발명한 거나 창조한 건 사실은 없어요. 네. 근데 그 양반은 다른 사람이 발명해 놓은 거를 보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거를 상호 접목시켜가지고 새로운 소비적인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우리 그러니까 동양에 이런 말이 있어. 천리마가 천리를 뛰는 아주 탁월한 말인데, 문제는 천리반을 알아보는 사람은 굉장히 희귀해요. 그걸 이제
백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천리마 자체도 중요하지만 천리마를 알아보는 사람의 어떤 능력, 그게 세상을 게임 체인저로 만든 거. 그런 유대인 게임 체인저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유대인은 사실은 많죠. 지금 그 실리콘밸리를 주도하는 세력들, 저 구글의 뭐 레리 페이지, 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주커버그 등등 해가지고 우선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반도체를 처음에 생산했던 그 유대인 그룹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죠. 그리고 역사에서 보더라도 사실 옛날 역사에서도 많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옛날 근대 초에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연평균 이자가 한 15% 되는 사회에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서 이자를 2%까지 끌어내립니다. 그 시절에 1600년대에. 그럼으로써 세계적인 무역 네트워크하고 세계 각국의 투자가 진행됐거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게임 체인저죠. 지금은 현대금융자본주의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지만은 근대 역사를 발전시킨, 산업을 발전시킨 세력들은 그 당시 사실은 금융업자예요. 고스란히 이 세력이 영국으로 넘어와서 영국에서도 당시 연이자가 한 12% 됐는데 거기도 이자를 2.75%까지 끌어내려요. 그 통해 사실은 산업혁명에 꽃이 핀 거야. 그리고 산업혁명이 한창 왕성했을 때 철도 산업이나 철강 산업 같은 거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거야. 이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때 만약 이자가 12%씩 된다면 거기에 투자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자가 2, 3%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세계의 철도망이 쫙 깔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게임 체인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꾼 거죠. 유대인에서 이제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 20세기를 빛낸 사인 하면 하나의 찰스 다윈, 뭐 그다음에 마르크스, 그다음에 심리학의 프로이드하고 그다음에 와인슈타인. 그 4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들 진짜 그 게임 체인저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시간은 절대적인 개념을 알았어요. 근데 와인슈타인은 상대적 개념으로 다시 풀어낸 거, 이거 엄청난 그 게임 체인지고요. 또 하나는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발견한 거죠. 무의식을 발견해서 우리한테 승리의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것도 게임 체인저고, 또 한 명은 칼 막스인데 자본주의 VV 빈익빈의 모순을 보여주면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는 데 대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고요. 이런 세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기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칼 마르크스나 아인슈타인처럼 완전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폭탄급 게임 체인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작은 분야의 단단한 게임 체인저도 있고 여러 층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 엄청 큰 테크놀로지에서 혁신 가져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아인슈타인 못지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 그 고등과학원에서 평생 석자 교수로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있었던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양반 이름이 노이만 폰이야. 이 양반은 원래 천재수학, 전쟁 당시에 미군에서 컴퓨터는 사실은 군에서 처음에 개발을 한 게, 아주 그 당시는 유리로 된 진공관을 수천 개 꼽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아주 컴퓨터가 굉장히 대형일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마다 그 유리 진공관을 다 바꿔야 되는 거야. 몇백 개, 몇천 개를. 근데 노이만 폰이 자기 관련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짓을 저 맨날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지 말고 저런 연산 작업할 적에 그 저기다가 사람의 뇌와 같은 그 뇌를 하나 달아주면 안 돼? 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현대의 이런 컴퓨터와 우리 휴대폰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 CPU라는 개념을 그 사람이 발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컴퓨터나 이거를 노이만 폰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컴퓨터의 뇌를 발명해서 붙여줬기 때문에 이게 노이만 폰식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방식을 지금도 계속 따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근데 유대인에는 왜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많을까요? 아마 저런 것 같아. 유대인들은 맨날
질문과 토론으로 아주 친구하고 같이 있던 뭐 집단 토론을 하던 공부를 하던 혼자 하지 않고 항상 같이 하면서 같이 한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얘기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의문점 왜 그렇지? 라는 거를 달고 살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세상을 있는 대로 보면서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그냥 관조하는 사람하고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저런 걸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화두를 항상 붙잡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게임 체인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화두를 붙잡고 살다가 서로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자리에서 뭔가 딱 인사이트를 붙잡은 사람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시각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에.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 개인이 생각하는 거,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 제3자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신의 시각이 따로 하나 더 있죠. 메타인지 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초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불가능은 없잖아요. 어딘가에 답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답이 없을 거야, 안 되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의 입장에서는 답은 다 있어요. 단지 못 찾을 뿐이지. 이제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답을 찾게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끈기도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좀 틈새를 발견하고 그걸 이제 치고 들어가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든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없다. 단 우리가 포기할 뿐이다 라는 게 신적 개념이에요. 이제 인간이 그걸 찾아가게끔 얼마나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일까, 그게 문제일 뿐이지. 그런 시각이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에서 갇히는 그게 심한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로우 박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주를 볼 때도 저기 가기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상상은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때로는 좀 SF 영화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에 생명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은 외계인을 또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가능해요. 실제로 탈무드에도 보면 유괴인이 있다고 봐요. 오? UFO를 인정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뭐 만들고 부시고 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인간하고 전혀 다른 어떤 생명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UFO를 그게 왜 없다고 볼 수 있어? 일단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딨어? 인간만 뭐 세상에 다야?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되게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게 그게 안식일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평소에 항상 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건 아니고, 사실은 성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거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참 힘들어요. 우리 속에는 욕심도 많고 사실 삶이 버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옛날부터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절대 일하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그랬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심에서 나라는 거를 빼놓고 안식일 날만큼은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모든 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오롯이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게 지금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또 하나는 상상의 힘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아인슈타인이 항상 주장한 거예요. 상상이 모든 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상대성 원리나 이 개념을 잡은 것도 그게 상상의 힘이고, 그 개념을 잡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언어나 수학으로 풀어내는 힘이 아인슈타인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하고 그 부인이 그걸 풀어준 거거든. 그러니까는 개념을 잡은 사람 따로 있고, 그 개념을 설명해 줬을 때 그거를 수학과 이 언어로 풀어가지고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구글의 레리 페이지도 중요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개념은 잡았는데 본인이 알고리즘으로 못 풀어냈는데 친구가 풀어준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 그거를 풀어내서 현실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 배워야 될 점은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항상 뭉쳐서 같이 하는, 그게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혼자보다는 함께하죠. 전에는 야후나 MS에서 나오는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다들 포털 형식이었잖아요. 구글도 그 포털 형식의 그 웹사이트 그거를 검색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 전에 처음에 2000년 초에 구글 이렇게 열어보면 밤 하나 떡 있고 이제 썰렁. 예, 아무것도 없어요. 네. 보통 이제 야구 보면 뭐 빽빽하죠. 그렇죠. 네. 이런 그 웹사이트만 보다가 거기 보면 이게 뭐야 싶었는데 이게 막 2년, 3년, 저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2년, 3년 지나더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이제 구글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뜨는 걸 봤는데 생각의 전환이 새로운 역으로 가는 거죠. 다 보여주는 방식에서 아예 안 보여주고 그냥 그것만 딱 밤만 보여주는 방식도. 근데 이런 게임 체인저가 나와도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현실에서 활용할 수 없는데 구글의 검색 엔진이 70만 달러에도 안 팔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 샀으면 진짜 대박인데.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레리 페이지하고 그 세르게이 브린이 검색 엔진을 만들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사업할 생각은 없어서 그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 석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박사 논문 쓰고 학업을 계속할 사람들이니까 그 만들어 놓고 팔려 다녔잖아요. 처음에는 야후나 이런 그 당시 포털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500만 달러를 불렀는데 관심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점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70만 달러에도 팔지 않는 거야, 그 검색 엔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 집도 아니고 친구 애인 집 차고에서 시작한 게 오늘날 구글이에요. 그때 팔렸으면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다행히 안 팔려가지고 오늘날 구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글 검색 엔진 원리가 사실은 탈무드 검색이에요. 네. 탈무드도 뭔가 그 연관되는 걸 찾으려면 그 주위에 쭈르르 이렇게 관주구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이퍼링크 개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검색 엔진의 불편한 점을 알고 그걸 응용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죠. 아니 실제로 구글에서 서치 엔진이나 뭐를 할 적에 성경 색인 전문가 그 분야의 박사를 같이 공동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경 색인 분야가 이러한 그 서치 분야에서 오랜 전통과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거죠. 유대인들은 토라 탈무드 공부하는 것을 평생 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발달돼 있는데 그걸 이제 살짝 아이디어를 그 원리들을 가져다가 쓴 건데 대박을 친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거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코리안 탈무드 스쿨 하면서 유대인 중에 독특한 사람이 많다. 근데 사실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게임 체인저가 굉장히 많고 유대인의 문화는 게임 체인저가 많이 나오도록 장려하는 문화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계속 해오다가 오늘 집대성하는 셈인데 그러면 유대인과 탈무드 역사에서 너무 오래된 사람이지만 사실은 게임 체인저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죠. 네, 뭐 아브라함부터 다신교 그 문화에서 유일신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픽업을 당해서 이제 가나안 땅.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 다음에는 노아라는 사람은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았잖아요. 아브라함 전인데 노아는 전 인류가 멸망할 당시에 8명만 살아남을 때 그 중에 가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게임 체인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관점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을 다시 창조했다고 부시고 창조했다고 부시고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부셔버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노아가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행태를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처벌해가지고 부시고 죽이고 그러시면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시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 회복적 교육이라고 어떤 그 아이가 뭐 잘못했으면 처벌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돌봐주고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게끔 도와주는 게 회복적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노아가 했던 방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벌하지 마시고 기회를 좀 주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러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득을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구나. 네, 너의 말을 들어서 계속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 그다음에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야, 신의 판을 바꿔버리네. 네, 아예 그냥 세상을 어, 바꿔버려. 네. 게임 체인저 중에 이건 어마어마한 체인저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 출애굽하면서 리더였잖아요. 유대인이 이제 국가로 다시 탄생하는 계기가 됐고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이 역사에서 끼친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그게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모세로 해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꼬맹이가 어떻게 그 거인을 이기겠어요. 그걸 이기고 그 다음에 왕이 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시대를 이끌었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이 땅에 모신, 이거 완전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땅에 모신 게잖아요. 이거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동안에 율법적인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개념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했던 게임 체인저였고요. 그 다음에 요하나 벤자카이는 유대교가 멸망할 뻔했어요. 유대교가 사라질 뻔했어요. 네. 근데 그 로마의 그 군대로부터 그 5명의 제자들을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랍비 유대교가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게임을 체인지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항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굴욕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새로운 또 씨앗을 다시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지금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아주 중요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같은 거인 장군을 이겼다는 것이 기적처럼 묘사되는데 사실은 무기 중에서 첨단 무기는 고대 뭐였냐면 사거리가 많이 나가는 게 첨단 무기예요. 그래서 칼보다는 창이 우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보다는 활이 우세해. 근데 돌팔매가 바로 그거예요. 저쪽은 완전 무장을 하고 검과 창을 갖고 있었지만 멀리 날아가는 돌이 그보다는 훨씬 우수한 무기예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국이 어느 정도 커졌냐면 지금 이스라엘 크기의 5배 정도 커졌어요. 그렇게 클 수 있었던 데는 다윗이 거느리는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했는데 그게 어떻게 갖춰지냐면 가장 정예 부대로 돌팔매 부대를 만들어. 자기가 싸워봐서 알잖아. 그래가지고 돌팔매 부대를 만든 다음에 돌팔매 부대한테 활을 가르쳐요. 그 부대는 2가지 무기를 다 쓰는 거야. 당시 이제 복합궁이라고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활을 썼는데, 그래서 적군이 복합궁은 한 300m 거리에 들어오면 활을 쏘서 제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들어와서 한 50m 이내로 들어오면은 그때는 돌을 가지고 제압을 하는 건데, 그 부대가 사실은 그 당시 천하무적 부대야.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다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가 당시 통상로, 즉 교통로가 한 3군데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통상로가 해변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게 세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교통과 통상의 유지예요.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길이야, 그 길이. 그러니까 거기는 통행성만 걷어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해 밑에 지역을 정복하려고 정말 피터지게 싸웠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소금 계곡이 있고 거기에 철광산이 있어. 그런 이유로 나름대로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그걸 아들인 솔로몬한테 연결해줬고 솔로몬은 그런 나라를 받아가지고 더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중개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쪽에는 말이 많아. 그리고 이집트는 이 마차가 발달돼 있었어요. 양쪽에서 산 다음에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마차를 끌게 해서 이거를 양쪽으로 다시 되팔 수 있는 거야. 이집트 쪽에는 말이 부족하니까 훈련된 말이 끄는 마차가 필요한 거고 소아시아는 말은 많은데 마차가 없으니까는 그쪽에는 마차가 달린 훈련된 말을 팔고 해서 그 당시 벌써 이 군수품 교육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밑에 시바여하고 또 같이 그 교육을 했고 페니키아의 두로 왕과 힘을 합쳐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해상 교육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한테 홍해로 나가는 지역에 항구를 빌려주고 여기 구리광산하고 철광산을 공동 개발을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홍해와 인도양을 거쳐서 중국까지 교육을 한 게 솔로몬 왕 시절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당시 중국까지 교육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그 솔로몬 왕이었어요. 네. 그 우리가 지금 유대 역사에서 나타났던 게임 체인저 얘기들을 하니까 그럼 우리 역사에는 게임 체인저 없어?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온다는 썰이 있던데. 있죠. 우리는 단군 왕검 자체가 게임 체인저. 왜요? 건국 이념이 네. 홍익인간이에요. 네. 홍익인간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티kkun 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네.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 사상이 당시는 그 공동체 정신도 강했지만은 우리 한민족만 시족의 공동체로서 끊지지 않고 주변을 다 이롭게 하라고 해서 고조선이 이렇게 느슨한 연합체의 국가지만 주변의 유목민족들을 나름대로 다 좋은 관계를 맺고 필요할 때 거느리고 같이 싸울 수 있었던 게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 때문에 그래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러니까 고대 역사를 보면 중국은 소금과 철을 전매 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철 같은 게 오랑캐 손에 넘어가면은 저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강해지니까 절대 오랑캐 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걸 막았어요. 근데 고조선이나 고구려는 틀려요. 우선 우리는 서해 갯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소금 산지가 너무 많아. 중국은 소금을 만들려면 바닷물을 토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주변에 땔감을 갖다가 이걸 불을 피워가지고 바닷물을 졸여서 소금을 만들어요. 그런 소금이 굉장히 귀하지 중국은. 근데 우리는 사방천지가 갯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소금을 만들 수 있어 그냥 햇볕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전매 제도를 사실상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소금 자체가 자유거래가 되다 보니까는 소금을 사러 저 북쪽의 유목민족뿐만 아니라 남방인들도 오면서 그 사람들이 물솥불을 가지고 와서 소금을 받고 가요. 물솥불이 왜 중요하냐면 복합궁을 만드는 원료가 사실은 물솥불이에요. 복합적인 재료를 써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복합궁인데 보통 단궁은 나무나 대나무로 만들어요. 활. 근데 복합궁은 물솥불과 여러 재료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난 새로운 무기 재료네요. 예. 단궁은 보통 60m에서 많이 날아가야 100m 정도 날아가요. 근데 복합궁은 보통 150m를 날아가고 많이 날아가면 360m를 날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솥불이 하나도 없는데 고대 활 잘 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소금 때문에 물솥불이 이 상인들에 의해서 고구려 같은 데 온 거예요. 고주몽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건국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최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활은 중국 중원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쓰던 활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민족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군이 왜 게임 체인저인가? 홍익인간 이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의 유목민족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게 철광석도 그때는 적절한 시기에 줬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이 따르는 거지. 그 고구려의 사실은 처음 건국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약탈 전쟁의 역사야. 고구려는 필요하면 선비적 불러가지고 항상 중국을 쳐들어갔어요. 예, 가서 약탈을 해왔거든. 네. 약탈을 할 적에는 포로까지 잡아와요. 그 포로를 비단이나 말을 받고 중국에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사실은 약탈로 큰 나라예요. 우리 그런 거 안 배웠는데. 네, 맞아요. 역사 시간에. 약탈 예.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요즘에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아까 더 말씀드리면 정도전 같은 사람, 그다음에 세종대왕, 이순신 누가 봐도 게임 체인저죠. 정치적인 그 게임 체인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저는 정주행 같은 분도 게임 체인저라고 봅니다. 그 진짜 열악한 상태. 현대의 창업주. 6.25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그 허벌판 폐허에서 그 큰 기업을 이룬 것은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분인데 그분은 현장에서 항상 답을 찾았고요. 불굴의 의지가 강했던 분이고 그분이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파해낸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울산의 현대중공
그 조선소를 만들려고 할 때 배는 이미 수주해놓고 조선소 그거 아세요? 네네네. 조선소도 안 만들었는데 배를 먼저 수주해. 일단 자금이 있어야 뭐 그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 만들어야 되니까 돈 좀 꿔달라 그러니까 돈을 하도 안 빌려주니까 옛날에는 500원짜리가 지폐였잖아요. 그게 뒤에 보면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도 안 꺼주니까 500원짜리 드리면서 우리 이미 15세기, 16세기에 거북선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 너무 그 말이 가당치도 않지만 그 용기가 가상해서 일단 돈을 꽂아보는 걸로. 그만큼 그 정주영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 그 돌파 능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분인데 그분도 우리나라에서 그 알아주는 게임 체인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도전의식이 있는 민족이에요.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확실한데 외국에 나가보면 일본 관광객들은 앞에 가이드가 깃발 하나 딱 들면은 유치원생처럼 뒤에 나란히 쫓아가. 그 참 신기해. 네. 외국에서 보면 딱 알아. 네. 멀리서 봐도 아 저 일본 관광객이다. 아 저거 한국 관광객이다. 아 저 사람들 중국 관광객들이라가 정말 딱 표시가 나. 전형적인 국민성인데 일본의 역사를 보면 옛날 막부 시대서부터 굉장히 순종적인 문화야. 거기서는 튀면은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항상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의식이 몸에 있어가지고 집단에서 튀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밀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반항과 도전 의식이 세. 그러니까 세상의 판을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뭔가 세상을 판을 뒤집으려는 그러한 의식이 사실은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게임 체인저가 많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의 민족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룩하다는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는 남들 많은 무리에 섞여 있지 말고 따로 나와가지고 그 반대편에 쓴다는 개념이 거룩하다는 개념이야. 그 얘기는 뭐야? 대중과 군중과 민중 속에 있지 말고 나와서 반대편에 서 있어라 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거룩하다는 개념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나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몰려가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그 반대편에 서 있을 수는 없을까? 라는 이런 의식 자체가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나 뭐 기술의 어떤 대세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하려는 의식. 그게 결국은 게임 체인저를 만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들 코로나에 당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뭔가 게임 체인저가 빵 나올까요? 가능성이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대면, 즉 원격으로 하는 교육이라거나 원격 진료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보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냈고. 이제 세계도 다 우리 시스템을 쫓아오게 될 겁니다. 그건 사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인재들이 다 의대를 갔어요. 네. 그냥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딱 보니까는 네. 아 우리가 앞서갔구나. 네. 그 다음에 외국 돌아다니며 보면 알지만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네. 미국 같은 선진국이 저렇게 쩔쩔매는 건 의료보험 시스템이 미국에는 보험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4천만 명이나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은 병 나면 병원에 가지 못해. 시코 같은 다큐멘터리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선진국들이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 빵빵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은 적은 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사회복지 의료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나라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스템을 쫓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이게 불행하게도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투자나 이게 굉장히 확대될 텐데 요번에 우리가 확실히 이걸 가지고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죠. 사실은 세계를 더 좋은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진단, 진료도 가능하게끔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 그 IT 인프라 시스템이에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너무 땅이 넓고 그러니까 휴대나 이렇게 인터넷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뭐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런 환경이 돼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씨앗이 풀어져 왔지만 4차 산업혁명의 아주 기초 인프라잖아요. 그런 IT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팬데믹 상태에서 이게 한국에 앞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양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맨날 싸우다가 위기만 닥치면 강해지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어요. 네. 유대인하고 우리. 그게 우리 민족하고 유대인들이야. 예. 유대인들도 평소에는 많이 싸워요. 네.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위기만 닥치면 뭉쳐. 네. 그 친구들이. 근데 우리 민족도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 참 특이해. 네. 그리고 민족력을 쓰는 나라도 두 민족뿐이 없어요. 네, 네. 유대인은 유대력을 써. 우리는 단기를 써. 단군력을 써. 네네. 그 게임 체인저 중에 미국에서 그 정치인 앤드류 양이나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통 게임 체인저는 경제나 기업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요. 네. 기업가들의 어떤 혁신이나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게임 체인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그 방탄소년단이나 우리 K-팝이나 K-드라마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해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대장금 같은 게 중동 국가에서 시청률이 이란 같은 데서는 90%가 나왔어. 네. 그러니까 대장금을 하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한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정치판에서도 그러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는 게 그 대선 후보 간의 그 토론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버니 샌더스예요. 유대인. 버니 샌더스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본인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히고 미국 금융통화제도의 소득 불평등, 부의 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밝히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부자 증세, 즉 상위 1%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뭔가 판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그 양반이 현대 통화 이론을 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서는 앤드류 양이라는 그 중국계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자본주의 종족에서 그 포퓰리즘으로 몰릴 수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게 선거판에서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재정정책을 쓰면서 전격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과 현대통화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는 기존의 통화정책, 즉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는 했더니 있는 사람들에만 혜택을 불려서 자산 가격만 폭등시키더라. 즉 주식시장하고 부동산만 폭등시키고 나머지 국민 90% 이상한테는 돈이 흘러가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그쪽은 소비가 부진해져가지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가 되더라. 해서 그 반성에서부터 시작한 게 기본소득과 현대통화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로 돈을 풀지 않고 이제는 정부가 주도해서 메인 스트리트로 돈을 풀자는 게 이번 미국의 재정정책이거든요. 즉 소비자하고 기업한테 직접 돈을 필요한 양금을 풀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판이 잘 안 바뀌어.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가 판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판에서도 버니 샌더스나 앤드류 양은 분명한 게임 체인저. 네, 하신 김에 그냥 비트코인도 같이 해주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그런 도전인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통화 시스템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이렇게 딱 잡고 모든 화폐 시스템을 장악하고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금권에 휘둘려서 정치, 사회, 경제가 금권화되더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두려운 거는 그렇게 중앙에서 모든 걸 잡고 있다 보니까는 개인의 사생활이 없이 계좌 추적이 다 가능한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좌 추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빅브라더의 어떤 그런 통제나 감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사실은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암호화폐가 튀어나왔는데, 그거의 정신은 탈중앙화가 아니고 분권화하자. 그래서 중앙에서 감시하지 못하게 하자.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가 사실은 자유의식하고 아주 밀접한 거예요.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고 다 분산하자는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앙은행에서 보니까 저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야. 송금을 하는데 시간도 안 걸리고 사실은 수수료도 거의 없어. 근데 저걸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하면은 기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용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 기술은 탐이나.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중국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고 몇 년 후에 디지털 화폐를 쓰겠다. 근데 미국으로 봐서는 그게 큰 도전인 거예요. 달러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먼저 그걸 시스템을 쓰는 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선보였을 적에 미국 정부의 태도는 안 돼. 이것도 달러에 대한 도전이야. 못해.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 정부 자체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 왜? 중국이 먼저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저걸 막지? 라면서 자기네들도 연준해서 지금은 암호화폐를 사실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중국보다 늦춰질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긴급히 살려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위안화 쪽으로 대세가 넘어가는 걸 막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암호화폐가 이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연준이나 중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암호화폐는 중앙 집권형이에요. 중앙 집중형.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게 추적이 다 돼. 기존 지폐를 썼을 적에는 사실상 지하 경제로 들어가면 추적이 안 되는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는 완전히 추적 가능한 화폐예요. 그러면 돈을 풀 적에 이 돈이 어떻게 풀리는지도 알 수 있어. 기존에 양적 완화를 했을 적에는 사실은 금융권을 해서 돈을 풀었지만 이 돈이 어디 가는지 사실은 큰 흐름은 추적할 수 있지만 세세하게 추적 못했거든. 디지털 화폐는 완벽하게 추적을 할 거예요. 그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는 약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든지 분산될 거거든. 이제는 연준의 달러 암호화폐만 의존하지 않고 브릭스는 자기들끼리도 지금 교육할 때는 자기 돈을 써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뭐 물건을 주고 팔 적에 위안화나 그 루블화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브릭스가 같이 모여서 우리 암호화폐 만들자. 그래서 우리끼리 쓰자라고 그러면 브릭스의 세력이 사실은 굉장히 커. 지구 전체 인구의 한 40%인 것 같아요, 브릭스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쓰면은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만나면은 이 통화판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 지금까지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시간이 막 가는데, 일단 새로운 개념을 갖고 온 그런 사람들, 아이디어를 바꾼 게임 체인저들이 있고, 기술 그 자체가 이제는 막 사람의 힘도 안 받고 스스로 성장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테크놀로지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임 체인저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정말 많은 걸 바꿀 겁니다. 특히 직업을 죄 바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인성교육이 굉장히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는 인성 부분은 인공지능이 쫓아오지 못해요. 즉 13살 이전에 초등학교 때까지 그 틀이 잡히는 인성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13살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은 사실은 이건 학습의 축적이야. 학습의 축적은 인공지능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학습의 축적으로서 취할 수 있는 직업들,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갈 수 있는 곳, 뭐 판사, 뭐 의사, 이러한 것들은 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생각하는 방향이나 상식이나 그 인성의 틀이 훌륭한 사람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세상을 이끌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개념도 바꾸고 직업도 죄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야말로 앞으로 세상의 판을 바꾸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사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임 체인저가 우리는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 코리안 탈무드 스쿨에 관심 있으신 애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관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게임 체인저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기술들인지를 살펴봤는데, 왜 이 시대에는 이런 게임 체인저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영웅이 되는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세계 역사를 보면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의 발전이 그러니까 산술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가 최근에는 이게 가파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제이컵으로.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500년은 옛날에 5000년 이상 진보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앞으로
50년은 여태까지의 500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술 쪽에서 게임 체인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4차 산업혁명 되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룹이나 국가나 뭐 이런 차원에서 했다면 지금은 뛰어난 개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하스분처럼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 기술이 폭발적으로 이제 융합하고 서로 다시 짝을 짓고 하면서 폭발하는 시기죠. 쉽게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뭐가 판을 바꿀지 모르는 그런 시대인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그게 인정만 받는다면 수없이 많은 돈도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도전해볼 가치가 훨씬 더 도전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계발서 보니까 게임 체인저가 되라고 도와주는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유명한 세스 고딘이라는 분의 린치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수레바퀴에서 딱 중간에 있는 핵심축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톱니바퀴처럼 갈아 끼워질 수 있는 사람 되지 마라. 그러면서 사실 게임 체인저하고 통하는 얘기인 것 같고 뭐 타이탄의 도구도 타이탄이라는 게 거인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다크호스가 학자들이 쓴 책이다 보니까 요즘에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생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너무너무 잘 분석해 놨더라고요. 예전에는 공장주의 시대였어요. 공장 중심 제조업 경제였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이 표준이 돼가지고 딱 정해진 대로 일해서 효율성을 올리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식 서비스 경제 시대가 됐고 프리랜서나 프리 에이전트들이 이제 주도하는 시대가 됐고 먹고 사는 부와 지위 이런 것보다 행복과 성취감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행복과 충족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수성을 얻으면 부와 지위를 얻어서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한 걸 추구하면 그 결과로 우수해진다. 이런 시대가 됐다. 알아주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뭔가 전형적인 어떤 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쵸. 요즘은 다양한 관심사, 뭐 취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재밌게 뭐 비즈니스를 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놀아도 되고 그러면서 돈을 얼마든지 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다크호스인데 다크호스라는 게 검은 말이잖아요.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승자 갑자기 튀어나온 예, 그런 사람인데 게임 체인저랑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 다크호스들이 산업 각 분야에 전 세계 각 분야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분야의 표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완전 아웃라이어가 돼서 막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오타쿠, 덕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미친 듯이 파다 보니까 뭐 대학도 안 나오고 교육도 안 받았는데 엄청난 업적을 내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이수정님이 예를 들어서 게임 체인저 관련해서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예. 저런 책 세 권을 게임 체인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유튜브를 만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인재를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의 특성에 맞춰 가야 되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경영학에서도 요즘에 강조되죠. 이런 그럼-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예. 사실은 게임 체인저의 그 첫발을 띈 거는 그 슌페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경영학자. 예. 슌페타가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의 혁신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간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거든. 네. 저는 사실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듯이 슌페터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되 마르크스와 틀린 거는 마르크스는 플로레타리에 의해서 자본가들이 타도될 거라고 본 데 비해서 슌페터는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발전과 성공에 의해서 붕괴돼서 사회주의로 갈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누가 이룩하냐면 그러니까 역사를 볼 적에 전진 있고 후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흥 아니면은 망이야. 근데 슌페터는 그렇게 진보와 후퇴가 연결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발전을 한다라고 보면서 그 발전의 원동력은 기업가의 혁신으로부터 나온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판을 바꿔갈 거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그런 발전이 궤도를 살짝 이탈하면서
어떤 탐욕이나 부패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는 다른 이데올로기나 시스템이 나와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발전에 의해서 붕괴돼서 사회주의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지식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인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맹공하면서 자기 벌이를 한대.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슈페터는 네. 어떻게 그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이 세상을 주도가 될 거라고 봤냐면 이 양반의 일생이 좀 특이해요. 원래 오스트리아 쪽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재무부 장관까지 됐고 그 다음에는 은행 총재를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아주 혼란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 양반은 많은 걸 봐요. 그러다가 그쪽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와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하버드 경제학과를 만든 사람이 슈페터예요. 단순히 학문적인 교수가 아니라 이 양반은 실무 장관도 하고 은행 총재도 하면서 이 금융판, 통합판, 정책판을 두루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나 이게 다른 일반 경제학자에 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근데 불행하게도 동시대에 더 약한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 그게 케인즈야. 케인즈의 빚에 가려가지고 하지만은 케인즈하고 그 쌍두마차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사실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줄곧 외친 게 게임 체인저예요. 결국 세상을 발전시키는 건 네.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아, 기업가의 혁신만 얘기했어요? 근로자의 혁신은 얘기 안 하고요? 이 양반은 마르크스에 비해서는 자본주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냉철하게 본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는 근로자 편에 서 있는 거고 네네. 이 사람은 네. 기업가의 편에서 자본주의를 해석한 사람. 아하. 네네네. 저희가 오늘 게임 체인저는 누구인가, 이 시대가 왜 게임 체인저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고 사례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엑기스, 우리는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세상의 판을 한꺼번에 바꾸겠다라고 접근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입니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네. 우선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남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하고의 경쟁을 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사람, 그리고 내일의 나가 지금보다 바뀌기 위해서 오늘의 나는 뭐를 변화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뭔가의 게임을 체인지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면은 자칫삼일이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침에 늦잠을 좀 많이 잔다 그러면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거나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차근차근 바꿔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사실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들처럼 세상의 판을 바꾸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는 가장 실용적인 거. 사실은 구글이 대단한 게임 체인저를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처음에 시작은 아주 실용적인 것에서 시작한 거야.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거기는 쓰레기 정보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정보를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띄게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 게 오늘날의 구글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강한 게 이 실용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는 일반 고객들보다 앞에 두세 발 앞서서 성큼성큼 이렇게 선도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내지 딱 반 발자국 앞에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를 굉장히 실용적이고 변혁 가능한 일서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인들이 게임 체인저의 어떤 첫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혁신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새로운 것보다는 흔한 것부터
익숙한 것부터 먼저 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 벌 욕심에 새로운 걸 하면 블루오션 같은 거죠. 그런 아이디어 내놓으면 대박을 칠 것처럼 생각하는데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익숙한 것을 먼저 잘 한 다음에 거기서 경험을 충분히 쌓고 맷집을 쌓고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분야에 있다 보면 뭔가 틈이 보이거든요. 그때 관찰력을 동원해서 보면 그때 그 틈새를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열어갈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막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익숙한 것부터 하다가 좀 발전시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는 두 가지를 이제 인류학자 입장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문화적 감성 기르기예요. 아까 메타인지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가 익숙한 것에 박스 안에 갇혀 있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될지 새로운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문화를 접하다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좀 타인의 시각을 배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라는 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적에 뭔지 불안 요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새로운 기회가 왔을 적에 이렇게 과감히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다문화 경험일 수도 있고, 다른 자기의 캐리어를 쌓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이 좋아서 기회가 와서 세계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32년 그 속에 있을 적에는 내가 뭐를 배우고 했는지 사실은 잘 몰라. 그냥 주어진 환경에 쫓아다닌 거야. 근데 나중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는 내가 그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봤잖아. 그게 저 친구들은 뭔가 틀린데?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큰 바이어들, 뭐 유력 에이전트들, 유통의 핵심을 쥐고 있는 친구들은 만나보면 어김없이 유대인이야. 어느 나라를 갔든 똑같아요. 제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시작했는데 심지어 거기 우리 집주인이 유대인이야.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 그 정말 몇백 명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그걸 꽉 잡고 있어요. 브라질 근무나 갔더니 거기도 예가 아니야. 그 다음 스페인 갔더니 거기는 옛날에 보니까 하여튼 유대인 판이었어요. 네. 뉴욕에 나갔더니 그건 완전히 유대인이 만든 도시야. 네. 그러니까 가는 곳들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한테는 이게 내가 능동적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어진 기회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이 나타났을 적에 물론 도전하면 두세 번 실패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길이야. 리스크를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새로운 그 도전에서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찾고 자기 거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혁신에 강한 이유가 역으로 보면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 국계에서 나타난 이 다윗의 별의 그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이 파도가 몰려오는데 거기서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전봇대라든가 바위라든가 여기 기대고 있어야지, 그냥 같이 휘말려 가면 무적걸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강해요. 일단은 전통적으로라든가 그들이 말하는 신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변화에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가 되지 말고 갈대가 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대는 바람을 이렇게 불며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지만 중심은 항상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한 것이 조아리는 게 갈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변화에 가장 잘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그 변화에 너무 막 이거 어떻게 적응할까 그렇게 고민한다 보면은 또 변화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걸 찾아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도 세울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사람됨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인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또 연결해서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또 중요한 실천 방법은 예술에서 영감을 얻는 거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딱 짜여진 시대가 아니고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거, 크리에이티브한 거, 창조적인 걸 찾는데, 그러려면 예술에서 영감을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희 교수님이 다문화적 생활도 많이 하셨지만 또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네, 한동안 와인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창조성과 아니 내가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이태리에 근무를 나가 보니까는 거기 주말마다 열리는 그 골동품 시장, 앤틱 시장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현대의 이태리의 패션이나 디자인이 발전한 건 그 사람들의 창의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조상을 잘 뒀더만.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그 조상들이 만든 걸 보니까는 아 옛날에 이러한 예술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한 패턴이나 디자인이 데이터화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자기들의 조상이 만들어 놓은 패턴과 디자인을 갖다가 현대에 응용하는 게 오늘날의 그 사람들의 패션과 디자인.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유명한 패션가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명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양반이 딱 한마디로 당신들 고유의 것을 토대로 만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예술적인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류, K-팝, K-드라마,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같은 이러한 우리께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의 유력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어칠 예술가인데요. 네. 그걸로 해서 세계적인 작품들을 만들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한국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시거든요. 최근에 그분이 엘리베이터에 어칠 작품을 이렇게 오, 엘리베이터 안에 옷이 우와 멋지다. 밖에도 하고 안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호텔이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술적 가치가 확 더해지니까 뭐 품위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격이 달라진다 그런 걸 봤는데 그분의 작품이 이제 단순히 예술 작품은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데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분은 그것만 평생 20평생 하시면서 엄청나게 큰 작품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데가 있으면 돈 많이 내고라도 찾아가서 경험을 해보려고요. 그렇게 유니크한 곳에 가야 그 예술가의 영감이 저한테 전해져서 저도 성장해서 개인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유튜버들 많은데 다 가서 열심히 보고 문법 해석하고 유튜브 살롱이란 데 다니면서 또 계속 얘기하면서 개인 체인저가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 체인저가 되라, 혁신하고 창조적으로 파괴하라 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판을 새롭게 디자인할 방법 계속 화두를 잡아보시고 다문화적 태도와 예술적인 감성을 배워서 자신을 새롭게 할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마음 표현해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창조적인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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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